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무건수행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무건수행이라고 하면 산속에 있는 도인들이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고, 부부싸움하고서 말 안 하고 가만히 며칠씩 있는 거 그게 무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건은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주인공인 바바 하리다스라는 인도의 성자는 말을 하지 않고 대신에 허리에다 칠판을 매달고 다니면서 거기에 글씨를 써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정도까지 묵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살아가면서 묵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가족들하고 살아가는데 묵언을 할 수가 없죠. 제가 유튜브를 할 때도 말을 안 하고 손짓 발짓으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무건수행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꼭 필요한 말은 하지만 자기 내면을 좀 더 성찰하면서 말을 걸러서 하는 것을 무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119에 전화를 해야 된다든지 누가 길을 물어봐서 가르쳐 준다든지 이렇게 필요한 때는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필요한 일에 대응하는 거에는 우리의 감정이 실리지 않습니다. 반가운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할 때나 반갑게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그렇게 감정이 실리지는 않아요. 그냥 평온한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언제 감정이 실리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말을 할 때 거기에 자신의 과거의 기억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실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든 그런 말이 올라오려고 할 때 자기를 돌아보고 그 말을 안 하는 거죠. 입을 닫아버리고 멈추고 눈을 감고 자기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는 거죠. 이런 생각이 올라왔구나. 이런 감정이 올라왔구나. 나는 왜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까?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지속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 확 나와버리면 성찰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말이 나옴과 동시에 그것을 자기 스스로 믿어버리고 강화하게 됩니다. 에고는 주로 좌뇌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말이 좌뇌와 관련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좌뇌를 많이 쓴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수학, 영어 공부하는 것도 다 좌뇌를 가지고 대부분 하는 것이고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는데도 좌뇌가 꼭 필요하죠.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 집안일을 할 때 좌뇌가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런데 이 좌뇌가 너무 과부하되고 항상 좌뇌만 쓰다 보면 전체를 통찰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전체를 통찰하고 인간관계 안에서 내 생각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통찰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전체를 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어요. 좌뇌 활동을 잠깐 멈추고 심호흡을 하면서 명상의 시간을 가진다면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런 것들이 좀 색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 과거의 사고방식에 계속 빠져 있으면 계속 똑같은 말만 할 뿐이에요. 자신의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신의 과거의 가족에 대한 비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그게 다 말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먼저 생각이 있어야지 나오게 되잖아요. 과거에 있던 감정, 생각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남아서 말로 나오는 것인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 나오려는 말을 되짚어 돌아본다면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마음을 좀 더 성찰하고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어떻게 성찰할까 잘 모르겠다는 분은 일단 말이 막 툭툭 나오려고 할 때 그 말을 보시면 돼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녹음기로 녹음을 해보시든지 별스럽지 않은 말이지만 가족에게 툭툭 한마디 하고 이런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실이 아니에요. 내가 하루 종일 한 말들을 쭉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 중에 과연 진실인가 한마디 한마디 확인을 해보세요.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실인 거 진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하늘은 파랗다. 우리가 보기에 눈에는 파라니까 그건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파랗다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말고 아이한테 너가 공부를 이렇게 안 하면 너의 미래는 뻔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다니 너는 항상 그래 이렇게 말한다든지
이런 말 하나하나가 들여다보면 다 나의 선입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실인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저 사람은 어떻다, 나는 어떻다, 이런 생각들이 다 과거의 기억이나 자신의 선입견 같은 것에 얽매여 있는 거지, 지금 이 순간 현실에서는 떠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내려놔야 돼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가 아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나는 그냥 모르고 있구나. 그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과연 진실일까요? 나는 용기가 없어서 일을 잘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자신이 그렇지 않고 잘했었던 일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어느 한쪽에만 집중해서 내가 못한 일만 집중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고요. 내가 과거에 실패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에도 항상 실패할 건가요?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과거의 실패나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원래 이래, 나는 항상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에 오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도 그런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실린 말, 자기 주장하는 말, 자기를 방어하는 말, 핑계대는 말, 다른 사람과 다투는 말, 지적하는 말, 불평불만하는 말, 험담하는 말, 남을 평가하는 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돌아보세요. 하나하나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말 한마디에 대해서 한 5분씩 생각을 해본다든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니구나, 이건 그냥 나의 생각이고 말일 뿐이지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그냥 망상이구나, 그것이 보입니다. 무건수행이란 단지 말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말을 돌아봄으로써 나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건을 못하는 사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따발총처럼 말이 계속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성찰하는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찰을 못하니까 항상 같은 생각에 묶여 있고 항상 같은 번뇌와 고통에 휩싸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망상이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모르고 그냥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은 사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고 내가 그렇게 바라보았을 뿐이지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편견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면 됩니다. 좌뇌적인 생각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신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못해요. 당신은 틀렸습니다, 무조건 내가 옳습니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서 비난을 받을 때 니들이 내 입장을 알아? 그 생각만 할 줄 알지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떤지는 돌아볼 줄 모르고 공감을 못하게 되죠. 자신이 무조건 옳기 때문에 내가 현재 힘든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무조건 외부의 문제이다, 이 세상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내가 풀어가야겠구나, 내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 것은 누구 때문이야 라는 이 생각을 먼저 하다 보니까 항상 외부에 대해서 시선이 가 있을 뿐 자신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의지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좌뇌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주관적인 인식만 받아들일 수 있으며, 객관적인 진실이라는 것은 이 좌뇌를 떠나야지 가능한 거예요. 객관적인 진실이라는 것은 이 개체적인 자아를 벗어나야지 존재합니다. 좌뇌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 여기 내가 있다, 이런 생각을 벗어나야 돼요. 좌뇌의 언어적인 활동을 멈추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을, 나와 이 주변 사람을 전체를 하나로 인식하고 통찰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 나 자신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에고에서 벗어나서 신성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언어적인 활동이 줄어들고 의식이 살아나서 이 전체를 통찰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런 상황에서 진실을 조금씩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삶이 힘들다라는 생각, 다른 사람이 어떻다라는 생각,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그런 것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바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좌뇌에서 계속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이 그저 생각일 뿐이구나, 내가 과거에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던 생각이고
붙잡고 있었던 것일 뿐이지 그게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 우주적인 진실은 아니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아야 그렇지 않은 더 큰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편견이라는 게 뭐예요? 치우칠 편자잖아요. 치우쳐서 바라보는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치우치지 않은 전체의 입장에서, 온 우주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옳고 그름이라는 생각에서 많이 떠나게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이라는 생각을 놓아버릴 때 우리에게 정신적인 자유가 오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옳고 그름도 필요하죠. 옳고 그름을 알아야 사람들 사이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법을 준수하고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학문체계도 다 옳고 그름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사실적인 문제에 대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 감정, 내면에서 느끼는 감정적인 옳고 그름, 좋다 싫다라고 하죠. 그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하는 마음, 분별심, 거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제 채널 구독자가 중년 여성이 많기 때문에 명절 때가 되면 시댁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라이브 방송할 때도 보면 시댁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다 또는 남편 때문에 힘들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시댁이 가난해서 우리한테 하나도 해준 것이 없고 시댁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된다. 내가 왜 그러고 살아야 하느냐 그런 분도 계시고요. 각 사람마다 자기 가족이나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더 좋은 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사실은 몰라요. 뇌에서 분별을 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정말 좋아하고 도움된다고 느끼는 게 언젠가는 결과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정말 싫어하던 것이 언젠가 나에게 도움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하죠. 저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하는데요. 분별심이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와 반대로 좋은 점은 무엇인가를 떠올려서 그 이유를 3가지 이상 적어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댁이 가난하면 좋은 점 뭐예요? 반대로 시댁이 돈이 많아서 며느리를 종 부리듯이 부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좀 주는 입장이니까 당당하게 대할 수 있어서 그런 건 좀 편하다라는 그런 면도 있겠고요. 시댁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했으면 정말 힘들었겠죠. 좀 도와드릴 형편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전생에 그분에게 좀 빚진 게 있나 보다, 갚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요. 저는 남편에 대한 불만 중에 하나가 남편이 이렇게 집에만 가만히 박혀 있는 걸 좋아하고 밖에 여행 가거나 돌아다니는 것을 안 좋아한다. 그게 좀 예전부터 불평이었는데요. 사실 돌아보면 저 자신도 집에 박혀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투사해서 말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밖에 돌아다니지 않아서 좋은 점 살펴보면 많죠. 괜히 돌아다니다가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럴 위험이 없다. 그럴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사 먹지 않고 집에서 음식 만들어 먹으니까 돈도 절약되고 집에 있으면 좋은 점도 많죠. 어떤 분들은 결혼을 안 해서 결혼을 하고 싶다. 결혼을 못해서 속상하다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결혼을 했는데 남편 때문에 시댁 때문에 힘들어서 괴롭다. 결혼을 안 할 걸 그랬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아이들을 여럿 낳아서 아이들을 많이 키워서 내가 좀 바쁘고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반대로 아이들을 많이 낳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만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나만 힘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나만 힘들고 너네들은 다 편하잖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 누구나 각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만의 힘든 점 있는데 그런 것도 알고 보면 꼭 나쁜 점만은 아니에요.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모든 면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자식을 키우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결혼을 해서 좋은 점 안 좋은 점 있고 어떤 직업을 가져서 좋은 점 안 좋은 점이 있고 우리가 안 좋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양면성을 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여기만 볼 게 아니라 좋은 점도 있구나. 그런데 뭐 이런 점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 2가지 면이 다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냥 수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무건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마음속에서 자꾸 쏟아져 나오는 불평의 말, 남을 지적하는 말,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말,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과연 그런가, 진실인가 하려던 말을 좀 멈추고 자기를 들여다본다면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보게 되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을 수용한다는 것은 이 삶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 그렇구나라고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햇빛이 내리쬐는 날씨에는 햇빛이 좋구나, 비가 오는 날씨에는 비가 내려서 좋구나, 혹은 뭐 싫구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늘에도 다양한 날씨를 보여주고 우리 마음에서도 다양한 감정의 날씨가 있고 마음이 맑은 날, 마음이 폭풍이 치는 날, 기쁨, 슬픔, 괴로움, 사랑, 미움 어떤 것을 느끼든지 그 감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구나. 우리의 삶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것이구나. 멀리서 바라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저기에 계속 기분 좋은 장면만 나오면 그게 좋은가요? 아니죠. 사람들이 갈등하는 장면도 보고 위험한 장면도 보고 다양한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재미를 느끼죠. 사실은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는 재미있는데 우리 주변의 삶은 고통이라고 여기죠. 그런데 이걸 영화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신이 주인공으로 이렇게 찍고 있는 이 영화도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어떤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각자는 또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죠. 그 영화라는 것이 가까이에서는 비극일지 모르지만 멀리에서 본다면 있는 그대로 흥미진진하고 한번 겪어볼 만한 일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실수가 많아지죠. 말이 많을수록 우리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튀어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갈등을 할 수도 있고 일단은 말을 줄이면 얽힐 일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무조건 말을 안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부부싸움 할 때 무조건 말을 안 한다고 이 사람들이 화해한 건 아니잖아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던 말이 무엇인지, 그 말은 진실인지, 나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말이라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을 하자. 자기 자신과 상대방에게 두루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하자.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자. 이 밖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세 가지를 계속 기억을 하고 살아가면 말의 실수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와서 말을 톡톡 뱉으려고 할 때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 말일까? 이 말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말일까?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조화로운 관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